네, 안녕하세요. 박일영입니다. 오늘은 제 5강이고요. 인간관계 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나눌까 합니다. 네, 인간관계 하면은 제일 먼저 꼽아야 될 게 좋은 관계, 나쁜 관계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는 사건이 생긴다는 인식부터 가지고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오늘은 중점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건은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 원인은 살피지 않고 대부분 사건이 발생한 그 사건만을 보죠. 사건이 아닌 원인을 먼저 생각을 해야만이 모든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여 제1규칙은요. 원인을 분석하고 사건과 대면하자 이겁니다. 네,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어떤 트러블이 생긴다든가 좀 안 좋은 감정들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가 아니라 그렇게 됐던 그 순간 나한테는 문제가 없었나 상대는 왜 나한테 이렇게 했지 하는 그 원인을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어떻고 이거는 어떻다 이렇게 하면서 상대와 대화를 하면서 대면을 하자는 말씀이고요. 이것이 인간관계의 대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보지 않고 사건의 실체만 가지고 관계를 맺는다면 그 관계는 결코 바람직하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여 사건과 원인을 한번 분석하는 법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시각을 먼저 생각을 한다. 왜 인간의 시각을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네, 인간의 개념 때문에 그런데요. 인간은 자신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내 시각으로 바라보고 사고하는 것처럼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시각은 내가 아니라 세상으로, 상대 쪽으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먼저 인정을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만 올바른 사건의 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건의 주체가 누구이냐 또는 무엇인지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딱 터졌는데 그 사건에 딱 내가 당황해서 그 사건만 보고 그 사건만 파헤치기 시작하면은 나는 걷잡을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는지, 누구 때문에 생겨났는지, 무엇 때문에 생겨났는지를 먼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다음, 나와 상대방 중 책임이 몇 대 몇이냐. 이것도 냉정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내가 큰 잘못을 안 했어요. 그 사건의 동기부여를 내가 했다고 치더라도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치가 틀리고 권위가 틀리고 나이와 이런 연배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아랫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우리 회사 사장이니까 저 사람이 권력가니까 저 사람이 우리 조직의 대장이니까 이러면서 내가 사소한 잘못을 했더라도 무조건 그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근데 말을 하고 피할 수는 있지만 그게 나한테 상처로 남죠. 정말 정직한 인간, 바르게 가는 사람은 그런 상처까지도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사건의 주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분석한 다음에 그 나와 그 상대방, 누구라면 그 상대방, 무엇이라면 그 일, 그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느냐를 따져보셔야 돼요. 이걸 따져보는 습관을 길들이지 않으면 항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엄청난 비중으로 잘못을 하고 있구나를 알면 그거는 내가 고치면 돼요. 근데 내가 내 잘못이 별로 없어. 근데도 나는 왜 항상 내가 죄송해야지? 이걸 또 분석해 내시면은 내가 그렇게 안 하게끔 살 수도 있습니다.
하여 반드시 몇 대 몇인가를 분석해 보시라. 그래서 제2규칙은 반드시 듣고 말하고 서로를 설득하라는 것입니다. 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부관계 중에 서로가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리고 그 원인 때문인지, 그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일 때문인지. 부부관계에서는 흔히 가정사에서는 이런 거 많죠. 자식 때문에 싸우는 부모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자식이 문제잖아요. 원인이 자식한테 있으니까. 근데 서로가 죽자 살자 자식 때문에 싸웁니다. 네, 이거는 거의 잘못된 거죠. 이거는 내가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상대 탓하고. 자식의 일을 가지고 네가 똑바로 못해서다. 네가 모범을 못 보여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억측입니다. 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그 원인에 대해서 상대에게 듣고 나도 상대에게 말을 하고 해서 서로가 보완점을 찾는 설득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사건을 올바로 해결할 능력들이 안 됩니다. 그 사건이 항상 터져도 같이 계속 반복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나중에는 원래 저런 놈이야 이러고 포기를 하게 되지 그 원인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상대에게 듣고 내 의견을 말씀하시고 그 원인을 갖다가 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득된 것들이 감정의 통장에 입금이 돼야지 이런 설득 작업 없이 그냥 모른 척 넘긴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사람 감정은 한번 딱 들어오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난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감정들을 입금시키는 방법도 그때 말씀드렸죠. 서로에게 말로서 서로가 어느 정도에서 서로 좋게 생각하고 느끼고 타협할 것인지 반드시 글로 적고 말로 해서 상대하고 주고받고 해서 서로의 기준을 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건과 원인에는요, 감정이란 게 생기죠. 어떤 사건이 딱 생기면은 우리가 흥분하고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이유들이 그 사건 때문이 아니라 내 받아들이는 나의 감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들은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상대가 나한테 화를 내요. 그럼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100% 이거죠. 날 무시하네. 상대는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나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지 나를 무시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상대가 나한테 화를 딱 내면 우리 뇌는 뭐라고 하냐면 저 자식이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딱 순간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내가 무시당한다. 근데 그게 아니죠.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이제 부글부글 끓고 그 사람 얘기는 그 사람이 아무리 나의 잘못을 옳은 방향으로 지적해주고 이게 이렇게 해서 잘못됐잖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들려요. 잔소리 언제 끝나지? 아, 새끼 지는 뭐 잘났다고 나한테 계속 지도 이런 실수하면서 막 이러면서 우리는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은 뭐냐면은 사건을 사건으로 명확하게 보지 않고 감정으로 받아들일 때 그런 원인들이 생깁니다. 근데 상대가 화를 내는 이유는요, 분명히 나한테 있어요. 내가 상대에게 화를 낼 수 있는 어떤 거리라든가 어떤 기회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상대가 나한테 화를 내는 거지, 가만히 있는 나를 상대가 지 화났다고 와가지고 나한테 막 화풀이 한다? 네, 그런 개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 우리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들을 얘기합시다.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 안에서는요, 분명히 상대가 나한테 화를 낸다. 그러면 내가 그 화를 내게끔 상대한테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화를 내는 원인이 뭐지를 따지셔야지 상대가 나한테 화를 내고 있는 그 사건을 보고 내가 무시당했네, 저놈이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절대로 인간관계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상대가
화를 낸다면 그 원인은 분명히 나한테 있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상대가 억지 쓴다? No. 상대가 억지를 쓰더라도 상대가 나한테 억지를 쓸만하니까 억지 써요. 그 원인도 나한테 있어요. 왜냐? 이번 일이 아니지만은 다를 때 이와 똑같은 아니면 이와 비슷한 걸 내가 상대에게 실수를 해서 그 사람의 뇌 속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자식이 왜 나한테 이러면서 뭔가가 딱 꽂혀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그랬다가 비슷한 게 나오니까는 그때 그걸 생각나가지고 애만 나를 잡는 거죠. 근데 이것도 내 책임이에요. 그때는 화를 안 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 딱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딱 보니까 내가 한 것 같거든요. 지난번 일인데. 근데 지난번에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이번에 나한테 억지 쓸 수도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3규칙은요, 이겁니다.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다. 이거는 감정하고 상관없어요. 상대가 화를 낸다 그러면 어떤 원인이 됐든 내가 인정을 하는 원인이 됐든 인정을 하지 않는 원인이 됐든 나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왜? 상대가 나한테 화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인이에요, 내가.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면은요, 싸워야죠. 그러다 보면은 말 안 해도 결과는 뻔하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딱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이 원인이 나한테 있나, 상대한테 있나, 어떤 다른 것에 원인이 있는지 빨리 원인을 먼저 찾으셔야지 감정으로 다가가시면 절대 좋은 리더도 안 되고요. 좋은 가정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 또래 집단의 대장도 될 수가 없어요. 폭력으로 대장되는 거는 까딱 잘못하면 어디 갑니다. 화를 내는 원인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화를 내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마다. 자신의 기대에 부족할 때. 내가 상대한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만큼 자기 양이 안 차요. 그럴 때 사람은 자기 기대, 순순히 자기 그 수준에서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상대하고 나하고는 아무 그게 없는데 내가 이 정도로 너는 나한테 이 정도 해야 돼. 이런 어떤 욕심, 네. 그런 기대 때문에 화를 내게 됩니다. 근데 이 화를 내는 사람들은요, 상대에게 기대를 안 하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일이 딱 하면 그걸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남 탓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흔히 많아요. 제가 대한민국 그래도 30개 그룹 계열사까지 강의는 거의 다 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이라든가 인간관계, 팀워크 이런 것들을 강의하고 질문하다 보면은요, 이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우리 뇌는 자극을 딱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일단 부정적인 거는 먼저 거부를 하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권력자다는 이런 인식, 내가 윗사람이야, 내가 우리 집안 대장이야, 너는 자식이니까 부모 얘기 들어야 돼. 이런 모든 것들이 상대를 통치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입니다. 상대를 통치하려고 할 때 화를 많이 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갖다가 남에게 전가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뭔가를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우리 뇌는 내가 이 세상 다 아는 것 같거든요. 근데 무슨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근데 이걸 인정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상대에게 전가를 하면서 화를 냅니다. 이걸 즉 우리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상대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상대가 뭐 그냥 죽든 말든, 상대가 뭐 기분 나빠가지고 뭐 어디 가다 쓰러지든 말든, 자기는 그냥 그 순간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이 이 책임 전가를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자기만 잘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원인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인간관계에는. 그래서 혼자 화내고 자해하고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도 위에서 말씀드린 연약한 감추기, 상대방 통치하기, 그리고 부끄러움을 전가해서 자기 이해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없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위로받고자 하는 미숙한 행동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누군가 나를 좀 이렇게 내 말도 좀 들어주고 호응도 좀 해주고 아이고 힘든데 너 수고한다고 한마디 해주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계속 차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을 자해하고 하면서 무통 먹고 너 나와 하면서 강한 척 하면서 딱 가고 그러다가 한 대 맞으면 끝까지 목숨 걸고 안 싸우죠. 바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갑니다. 그게 인간의 미숙함이에요. 네. 하여 제4규칙은요. 모든 한엠은 애착일 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한테 화를 낸다. 그러면 그거는 내 자신에 대한 애착이지 그 사람이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가 죽든 말든 막 하는 거예요. 특히 부모들은 이거를 모르시면 안 돼요. 자식들한테 내 기준으로 막 화를 내요. 너는 누구 닮아 이 모양이냐. 이러면서 계속 화를 냅니다. 근데 내 자식이잖아요. 내가 그 자식을 위해서 인생까지 허비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면서 내 자식이 뭔가 약한 실수를 하나 하면은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막 자식한테 너는 누구 닮아 이러냐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면서 막 혼을 내고 때에 따라서는 해초리를 들고 때에 따라서는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거는 부모로서 자격 아예 없는 거예요. 인간 관계에서도 자격이 없지만 부모로서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짚어야 돼요. 모든 한엠은 나의 애착일 뿐입니다. 내 애착이 강해서 상대를 통치하려고 하는 행위고요. 내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상대에게 부끄러움을 전가하는 행위고요. 내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강한 척할 뿐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인간으로서 관계를 맺을 때는 최악이고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지만 자기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도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이거를 빨리빨리 시각을 바꾸시고 내 머릿속의 프로그램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이 상강에서 충분히 어떻게 바꾸는지 다 설명해 놨으니까 뭐였지? 하시는 분은 한 번 더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모든 한은 나의 기준입니다. 상대의 기준이 아니고 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모든 한은 나의 기준이고 나의 애착일 뿐이란 거 반드시 명심하세요.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상대가 화를 딱 내죠. 그러면 저 사람이 자기 애착에서 화를 내는지 내가 실수한 일 때문에 일의 방향을 고치려고 화를 내는지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대처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실수하면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느냐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무조건 핑계부터 댑니다. 이거는 본능이에요. 아무리 성숙한 사람도 큰 잘못을 하고 딱 그 순간 들키죠. 그럼 아니야 먼저 핑계를 댑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뇌의 사고 시스템이 그렇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2강 3강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더 찾아서 보세요.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의식해서 내가 딱 뭔가 실수한 걸 들켰을 때 무조건 핑계 대야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뇌는 자기가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아는 안에서 완벽한 건데 그러다가 새로운 게 딱 와서 실수가 딱 일어나면 우리 뇌는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막 많은 정보가 순간 왜 그러지 하고 순간 확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그 중에 아무 정보나 막 꺼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핑계를 대는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 뇌가 스스로 자기의 지식의 답을 갖다가 깨지는 게 싫어서
정답으로 알고 살았는데 오답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자기 방어를 하는 방어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 자극 때문이지 그 사람의 인간성 때문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러죠. 인간성이 안 좋다. 천만에요. 당신의 뇌도 똑같아요. 그 사람 그 실수를 당신이 봤을 뿐이지 당신이 다른 데서 다른 실수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보면은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냐? 인간 뇌가 그렇게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방어 본능을 위해서. 상대 또는 무엇에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 행동도 그래요. 일단 뇌는 이게 답이었는데 아니야. 이게 뭐지? 하면서 순간 계속 답으로 알고 편안하게 느껴왔던 게 갑자기 이게 아니네 하는 순간 충격과 공포에 쌓입니다. 자극을 그렇게 받아요. 인간 뇌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거짓 정보들이 한꺼번에 거짓 정보가 되는 이유는 이 일이 왜 잘못했지 하는 순간 우리 머리는 어떤 컴퓨터보다 뛰어나다고 그랬죠? 해서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정보가 확 들어와요. 근데 이성적이지 못하잖아요. 당황했잖아요. 무의식적이고 충격과 공포에 지금 딱 맞닥뜨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아무거나 꺼내서 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거짓 정보를 말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네는 일단 무슨 정보라도 던져놔야 돼요. 이건 뭐 때문이다 하고 가답을 하나를 만들어서 순간 회피를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했고 정리를 해서 이게 이렇게 내가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거를 깨닫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생각하고 나면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를 자기가 힘있고 권력있고 윗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랫사람하고 이 관계에서는 자기가 깨달으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장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기만전술로 씁니다. 자기 잘못인데 상대에게 책임을 물어요. 특히 기업체 어느 팀장들이나 이런 사람,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실수해놓고 그걸 팀원에게 전가를 해가지고 인사고과를 매겨버립니다. 이런 아주 지독한 악질 리더들이 세상에 아주 많아요. 하여 제5교훈 당당하게 실수를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실수에 당당하라.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내가 아는 만큼 사고해요. 근데 세상이 바뀌어서 정보가 바뀌었어요. 내가 알고 있던 정보, 내가 이것이 답이라고 이미 내려놓은 답이 세상이 바뀜으로 인해서 다른 답이 정답일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아직 이거를 몰라요. 모르면 실수를 해요. 그러면 이게 왜 내가 실수했구나. 왜 그랬지?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고 내가 알고 있던 답이 바뀌었구나. 이거를 빨리 캐치하고 답을 수정을 하셔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당황하고 공포에 휩쓸려 가지고 막 기만 전술을 펴고 순간을 회피하려고 하면서 거짓 정보를 던지고 잊어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어디 가서 인정받지도 못할 뿐더러 그 사람의 인생도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에 당당하세요. 실수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에서 내가 의식적으로 누구를 속이려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실수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면은 당당해야 돼요. 당당하게 실수를 받아들여야 우리 뇌는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에 당당하라. 누구나 실수는 한다. 그래서 실수를 학습하셔야 돼요. 사건과 사고의 원인은요. 모든 원인이 첫 번째, 나에게 있다. 이건 규칙입니다. 그리고 일은 일로만 판단해야 돼요. 일에다가 인간관계 섞어 놓는다? 그거는 사건을 더 크게 만드는 거고 사고를 더 치는 거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 순간만, 그 순간 그 사람이 실수한 그것만 딱 가지고 말을 하고 관계를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오늘 실수한 거
실컷 혼내놓고 딱 다음에 비슷한 실수하면 저번에도 너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그러네. 이러면서 사람 인격까지 아주 개무시하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스트레스 해소하고 자기 애착만 주장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게 나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감정의 통장을 잘 관리하세요. 그래서 좋은 감정들 입금하는 법은 감정의 통장편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한 번 참기로 했으면 끝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이 끝까지는 언제냐? 죽을 때까지. 근데 죽기 전에 못 참을 수도 있어요. 왜냐? 사람의 입력된 정보는 감정은 항상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번 참기로 했다 이 말은 아예 잊어버린다 이 의미입니다. 잊지 못하겠다 그러면 상대한테 말을 해가지고 푸세요. 야, 네가 이렇게 하는데 나 기분 나빴어. 야, 네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좀 받아들이기 좀 껄끄러워. 선배님, 상사, 우리 팀장님, 사장님 이렇게 하시는 건 저는 좀 못 참겠어요. 좀 저 좀 살려주세요. 꼭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풀려요. 반드시 글이나 말로 표현하라.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절대 모른다. 왜냐? 상대는 화를 낼 때도요. 내가 하나 가지고 내 생각을 쏟아내는 거지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뭐하고 이거 인간의 능력에는 아예 없어요. 상대의 감정을 느끼는 거.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 어떤 능력 없어요. 상대를 열심히 내가 생각하고 그 사람을 관찰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찾아내서 상대에게 노력해가지고 훈련하면서 계속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순간에 그걸 딱 보고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절대 내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과 실수는 사람마다 틀리고요. 사람마다 다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이게 실수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죽을 만큼 큰 아픈 사건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간단한 실수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람마다 사건과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준은 모두 다르다는 거 명심하세요. 사건과 사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사건은 그 사고로만 본다. 그 사건은 그 사고로만 보는 겁니다. 일은 발전 방향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일로 뭐 감정이 상했다든가 일이 잘못돼서 사건이 뻥 터졌어요.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다음에 이 사건이 안 생기게끔 발전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를 가지고 서로 노력을 하셔야지 원인만 하고 남 탓하다 하는 거는 자기 이해밖에 안 됩니다. 자기 살자고 하는 짓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실수 안 하는 사람이고 나는 잘난 사람인데 네가 잘못한 거야 하고 남 핑계하는 겁니다. 가장 저열한 방법이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뭔가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그 사건을 해결할 때는 반드시 좋은 목표 방향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감정 풀기 위해서 사건을 해결하고 바라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사건이 딱 터졌어요. 그러면 이 사건을 극복했을 때 더 좋은 발전 방향이 어딘지, 어떻게 가야 더 좋은 관계가 될지를 딱 내 마음속에 답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에는 보상을 하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일 때문에 다퉜지만은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다 보면 더 좋은 보상이 우리 관계 속에 있을 것이다는 더 발전된 방향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과 감정은 반드시 분리한다. 철칙입니다. 사건인가 관계인가 반드시 따지시고요. 화를 내는 원인이 감정인가 진짜 사건인가 반드시 알고 따지셔야 됩니다. 화를 낼 때도요.
감정 때문에 상대한테 화를 내면, 이 일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면, 감정 섞어서 지적을 하면 상대는 너 잘났다 이렇게 되지만은, 그 일의 원인이 뭔가 잘못돼서 상대에게 감정을 대한 그 실수를 지적을 할 때는 상대는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사건은 보상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실수를 다음부터는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보상이에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시더라도, 일을 가지고 화를 내시더라도 그 일이 앞으로 더 발전되게끔. 미숙한 직원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나만큼 실력이 안 되니까. 그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이런 실수 없이 이렇게 잘 할 거야.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상대가 의도적인가 단순한 실수인가는 반드시 볼 줄 알아야 돼요. 상대가 자기 편하다고 자기의 착이 강한 사람들, 자기의 강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자기 편하자고 막 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리고 신경도 안 써요,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의도적인 겁니다. 상대는 의도적으로 안 할지라도 내가 봤을 때 의도적이면 의도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잘 관리하셔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 손익분기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사건, 사고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손익분기점이 있어요. 감정의 통장편을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모든 관계는 손익분기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인간관계는 이익이 나는 쪽으로 리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를 낼 때도 반드시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보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손실이 아니라 이익으로 가지만, 내 감정을 갖다가 투영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내 감정 스트레스 다 해소해 놓고 나중에 야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 놓고 일로 들어가는 사람 거의 80% 이상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면. 그러면 이 사람은 손실 쪽입니다. 좋은 리더로서 인정 절대 못 받습니다. 그래서 관리 3대 원칙,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사건은 반드시 감정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관리하자. 하는 반드시 감정을 제하고 그 일만 가지고 이야기하자. 어떤 경우라도 인간의 인격은 절대로 철칙입니다. 건들지 말자. 이 3대 원칙만 지키시면은 인간관계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과 사고의 관리, 사건의 분석 능력도, 화를 내는 감정도,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 그건 당신 마음이잖아요. 상대 탓 아무리 해봤자 상대는 내 마음하고 틀려요. 75억 명이 다 틀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화를 내든 그 사건을 분석해가고 좋은 방향으로 가지고 가든 그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왜? 당신이 그거를 할 수 있잖아요. 당사자니까. 하여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관리 못하면서 세상 탓, 남 탓한다면 네, 안 되겠죠. 불쌍한 인생 됩니다. 만 억울해요. 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한번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드는 방법은 앞서 강의에서 많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기준은 나의 기준이다. 내가 화를 내는 것도 나의 기준이에요. 내가 화를 내는 일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웃고 넘겨요.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못 참겠는데 다른 사람은 그게 뭐야? 그 실수라고 인정도 안 합니다. 네. 왜 그러느냐? 사람마다 느끼는, 받아들이는 정보, 뇌에 들어있는 NLP라고 했죠. 뇌에 들어있는 정보 체계가 틀리고요. 마음, 감정도 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은 나의 기준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